가장 중학교 때의 A등급은 그 A등급이 완벽한 A등급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영어 지문 중에 하나가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그 기성세대들이 보던 그 시험과는 제가 체감으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초등, 중등에서의 영어 공부법. 이 부분을 제일 기다리셨을 것 같고 이거를 되게 좀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세희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등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좀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초등 영어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뭘 할까라고 알아보셨을 때 그 바운더리에 있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쁜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단 이제 본질은 이 아이가 영어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을 해요. 흥미가 그쵸? 없으면 그럼? 흥미가 없으면은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싫어하잖아요. 이게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도 앉아 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랬을 때는 제가 좀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은 영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 네. 거실에다가 책상을 놓고서 온 가족이 거기 모여가지고 저녁에는 꼭 책을 본다라던가 그러다가 영어책 한 권 슬쩍 끼워 넣는다라던가 또는 도서관 같은 데를 가가지고 책을 좀 마음에 드는 걸 골라라 라고 해서 아이가 골라오는 그런 영어책 같은 것들을 마음껏 빌려준다라던가 우리는 약간 그 넛지라고 하죠. 옆구리를 살살 찔러주는 그런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쨌든 아이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것을 하셔도 그게 영어 원서가 됐건 아니면 진짜 토플이 됐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서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못 지킨다고 생각하는 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시기별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스케줄표 다 짜 있는데. 그렇죠. 책만 해도 그림책부터 리더스북부터 챕터북부터 해가지고 다 돼 있죠. 그러니까는 급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사가 됐는데 지금 이걸 해야 되는 단계인데 우리 아이는 교과서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버리면은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럼 학원 알아봐야 되고 엄마 편은 실패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초등에서 그렇게 허둥지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등에서 고등으로 진학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험의 시스템 자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일정 점수 90점만 넘으면은 최고 등급을 A등급을 받아요. 이 아이들이 보는 시험의 범위 자체가 고등학교 대비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들이 조금만 암기를 해버리면 90점을 쉽게 넘깁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상대평가라고 평가 시스템이 바뀌죠. 상대평가는 전체 100명 중에서 4명, 전체 4%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별로 다르지만 이 아이의 중학교가 어느 정도 A등급을 줬느냐라고 했을 때 전국 평균적으로는 한 30%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교육열이 높은 곳은 한 60%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가령 정승익은 중학교 때 60% 선에서 A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가면은 4% 안에 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성적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넓어요. 어느 정도나 확대가 돼요? 교과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게 모의고사라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학교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은 학교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아이들이 변별이 돼야 돼요. 모두가 100점 받아버리면은 그 학교 1등급이 없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시험은 두 가지 성격으로 가야 돼요. 더 어려워지거나 범위가 넓어지거나. 근데 시험을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못 풀 문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라고 해서 문제집을 하나 더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건 어디까지 가냐면은 어쨌든 4%의 변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교육열이 높은
그런 지역일수록 범위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중학교의 시험 범위는 페이지로 따지면은 한 10페이지 내외예요. 네. 고등학교는 페이지로 따진다면 100페이지 내외다. 거의 라고 10배 보시면은 네, 됩니다. 뭐 중학교에서 내가 A등급에 만족했던 친구들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죠. 실상 중학교 때의 A등급은 그 A등급이 완벽한 A등급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자, 수능 영어 1등급의 비율이 또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7에서 8%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초중등의 영어 공부가 수능 영어의 1등급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어렵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겠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또 초등 부모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등에서 정말 영어 교육 많이 하잖아요. 네. 대형 어학원들도 많고요. 그런 데들에서 돈 많이 들이셔서 공부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영어 교육의 목표를 가정에서 어떻게 잡으실 건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학원을 다니고 말하기나 쓰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직결되는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우리 가정은 수능 영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영어를 나중에 잘 활용해서 이 영어로 뭔가 비즈니스도 하고 뭐 이걸 통해서 유학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영어 실력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평범한 가정이라고 할게요. 그냥 빠듯빠듯하게 그냥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교육비도 어느 정도는 지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초등에서 그런 어떤 말하기나 쓰기 교육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걸로 바로 수능 영어 1등급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유학을 생각을 못하죠. 뭐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이 아이는 국내에서 대학을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은 좋은 대학을 가면은 좋겠어요. 그럼 수능 영어 1등급은 당연히 이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초중등에서 수능 영어 1등급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초중등에서 하는데 마지막에 수능 영어 1등급이 7%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아요. 누구나 1등급을 받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7명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7명밖에 못 받는 이거는요. 연결고리가 좀 약한 게 맞는데 이게 왜 약하냐면은 명확합니다. 초등에서 영어를 잘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은 말하기를 좀 잘하는 걸 수 있겠죠. 일단은 물론 그 중에는 뭐 영어 토론도 하고 정말 탁월한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보통은 초등에서 좀 잘한다라고 하면 말하기를 좀 잘한다라던가 아니면 읽기 쪽에서는 챕터북 정도라고 하는 긴 줄글을 읽는 것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하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챕터북을 읽었어요. 그래 해리포터라고 할게요.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6년 있다가 보게 되는 수능 영어에서 어떤 지문들이 출제가 되냐면은 각 인문, 사회, 자연,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대학교 1학년 정도가 볼 법한 그런 전공의 입문서 정도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영어 지문 중에 하나가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과학 서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과학이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모이고 모여서 어떤 패러다임이 크게 한번 바뀌게 되면서 그 책의 지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영어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사피엔스라던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던가 뭐 칼 세이건님의 뭐 코스모스라던가 요런 것들이 영어로 제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게 정리가 되시죠. 해리포터를 잘 읽는데 해리포터와 지금 과학혁명의 구조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꿔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보는 책과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보는 책이죠. 그렇다면 이 갭이 분명히 있는데 이 갭을 인식을 못하고 우리 아이가 초등에서 영어 되게 잘하니까 수능 영어 정도는 거뜬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수능에 어떤 1등급을 목표로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 책을 읽더라도 조금 더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냥 해리포터 읽는 것도 참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은 해리포터까지 못 갔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에서 영어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면 뭐 좋아할 것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싫어하고 정말 영어 너무 싫어, 공부 너무 싫어 이런 것만 아니라면 중학교 이후에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초등에서 꼭 그런 어떤 정해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중학 이후에도 충분히 다양한 글감을 읽으면서 수능 영어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초등, 중등에서의 영어 공부법. 이 부분을 제일 기다리셨을 것 같고 이거를 되게 좀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네. 초등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실 미취학도 포함이 됩니다. 요즘은 저기 조리원에서도 영어 틀어주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 태어났는데 조리원에 막 영어 노래 막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불안하시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정작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초등에서는 이 아이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면은 좋겠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도서관 가서 영어책을 좀 본다라던가, 그리고 또 영어책 같은 것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렇게 뭐 사시거나 아니면은 골라오면은 응원해 주신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 거기까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 이후가 되면은 일단은 고등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라고 하니까 자꾸 언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익혀서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수능 영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금 기성세대들 40, 50대의 기성세대들이 보던 그 시험과는 제가 체감으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니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능 영어의 그 글을 읽기 위한 어휘, 문법, 그리고 문장 해석 연습, 독해까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학에서 읽고 또 읽어라.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게 뭐 독해 문제집일 수도 있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되게 관심사가 있다며 뭐 전기차 좋아요? 그러면은 구글 같은 데서요. 이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기사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막 영어로 해석해 보는 겁니다. 팝송 좋아하면은 해외에 뭐 저스틴 비버가 됐건 누가 됐건 좋아하는 가수들 기사 같은 것들 계속 보는 겁니다. 대신에 너무 편식은 안 돼요. 너무 편식은 안 되는 게 어쨌든 수능 영어는 굉장히 골고루 분야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화, 예술, 뭐 문학부터 인문, 사회, 자연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많이 읽어가지고 고등학교에 대비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고등학교에서는 원하는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반대의 경우로 방심하고 있는 거죠. 수능 영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에는 그 수능 영어 성적이라는 게 생각보다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